혹시 첫 입맞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 순간을 아직도 준비 중인 분은요. 제가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뒀던 아주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사실 입맞춤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살짝 낯간지럽기도 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기억들이더라고요. 입맞춤 누구에게나 설렘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과연 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걱정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선 그땐 왜 그랬지? 하며 살짝 아쉬운 기억을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다들 아시죠? 입맞춤은 절대 그 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마치 노래가 멜로디만으론 부족하듯 입맞춤도 감정, 분위기, 타이밍, 그리고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심장이 귀 밑까지 뛰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날 용기를 내서 입을 맞추려는 순간 입술이 아니라 그만 이마에 닿아버렸습니다. 네, 그 전설의 이마키스 사고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구나. 감정만으론 부족하구나.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떤 실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실수는 저처럼 귀여운 추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긴장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년간 연애를 하며 직접 부딪히고 깨졌던 입맞춤 팁들, 그 중에서도 정말 효과 있었던 것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입맞춤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전하는 방식이고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연습해야 할 건 바로 눈빛입니다. 입맞춤은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시선이 먼저 가야 해요. 마주 앉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 그 시간이 시작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먼저 상대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아주 천천히 코끝, 입술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너무 빠르면 욕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붓끝으로 천을 스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 다음은요, 손끝의 감각입니다. 여러분, 손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목덜미와 귀 뒤가 상반신 중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고 바로 실험해봤죠.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부위에 아주 살짝 바람이 스치듯 손끝이 닿기만 해도 상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처럼 가볍게. 이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예요. 손끝의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혀입니다. 입맞춤에서 혀는 마치 춤을 추는 파트너 같아요. 근데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예전에 제가 혀가 얼음처럼 굳어서 입술을 부딪히다 서로 아야 하고 소리 질렀던 기억도 있어요.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그 순간 분위기는 그냥 끝장났죠.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단 세 단어입니다. 부드러움, 휘감기, 잠깐 멈춤. 이게 입맞춤의 3대 원칙이에요. 혀를 처음부터 들이밀지 말고
아주 살짝 입술 안쪽을 터치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치 돌고래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천천히 휘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몇 번 휘감았다면 반드시 한 템포 쉬어가기. 이게 상대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고 감정을 더 고조시켜 줍니다. 멈춤이 곧 설렘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입맞춤이란 감정을 시선으로 풀고 손끝으로 전하고 혀끝으로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입맞춤 하나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그 순간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네, 맞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거울 앞에서 눈빛부터 연습하세요. 시선을 입술로 내렸다가 다시 눈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됩니다. 처음엔 민망하겠지만 10번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입맞춤 직전 시선 하나로도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입맞춤 직전 상대 귓가에 긴장돼요? 하고 속삭여 보세요. 이 한마디의 상대는 웃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대화로 호흡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말은 짧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훨씬 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각의 훈련법, 그리고 입맞춤이 가져다 주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2단계 본문의 나머지 절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더 깊은 감정의 교감과 감각의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입맞춤이 단순한 입술의 접촉이 아닌 감각과 감정이 맞물린 예술이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죠. 바로 분위기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좋고 타이밍이 맞아도 분위기가 어긋나면 그건 그냥 어색한 실수로 끝나버립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형,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기 중에 정적을 읽어라. 무슨 말이냐고요? 갑자기 말이 끊기고 둘 다 조용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를 때, 상대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예요. 절대 말로 묻지 마세요. 입맞춤 해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쌓아온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입맞춤은 허락이 아니라 동해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향기입니다. 맞아요, 향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지만 사실 향기는 감정을 기억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무거운 향수 필요 없습니다. 딱 비누 향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나중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향기 하나로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입맞춤이 감정의 언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리듬입니다. 네, 리듬. 너무 빠르면 욕망이 되고 너무 느리면 어정쩡한 망설임이 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보단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감각 훈련입니다. 이 감각 훈련이 뭐냐면요. 손끝으로 벽지를 문질러 보세요. 거친 느낌, 미세한 촉감. 눈으로는 창밖 은빛 가로등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시선이 정적인 곳에 오래 머무르면 감정이 안정되고 깊어집니다. 혀끝으로는 얼음을 살짝 눌러보세요. 얼음의 차가움과 그 뒤에 오는 따끔함.
이게 바로 감각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극은 무의식적으로 몸에 남아서 중요한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나눴는데 그 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쉬웠던 경험. 그건 입맞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입맞춤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깊다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감정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번 멈춰라. 입맞춤 중간에 잠깐 시선을 들어 상대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살짝 미소 지어 보세요. 그 한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맞춤은 훨씬 더 강하게, 깊게 연결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입맞춤 중간에 그냥 멈추고 미소만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그걸 보고는 왜 멈췄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너무 좋아서라고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눈을 감고 고개를 기댔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달된 순간이었죠.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첫 입맞춤이 끝났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마에 입맞춤 해보셨나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여운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이 순간 진심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연애가 확 달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확 열어요.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사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재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인가요? 저는 늘 후자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항상 바쁘고 허둥지둥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빛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시선을 내렸다가 입술로 다시 눈으로. 처음엔 민망했지만 10번 하고 나면 익숙해지고 100번 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익힌 시선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입맞춤은 기술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음표만 있는다고 노래가 되지 않듯 입술만 닿는다고 입맞춤이 되진 않습니다. 입맞춤은 감정, 리듬, 쉼표, 향기,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여운까지 모든 게 합쳐져야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눈빛으로 문을 여세요. 둘째, 손끝으로 길을 찾으세요. 셋째, 혀끝으로 춤을 추세요. 넷째, 쉼표를 잊지 마세요. 다섯째, 이마에 가볍게 내려앉는 입맞춤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세요. 이 5가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단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입맞춤의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 확실히 뭔가 빠지고 있다는 찜찜함. 그 찜찜함,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실천 가능하고 효과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이죠. 한 번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연애,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연애를 해오셨나요? 혹시 늘 같은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지치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 보니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기 전에 이미 마음이 식거나 아니면 너무 밀어붙여서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 잦아지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손길, 너머의 온도와 마음의 속도를 제대로 맞추는 것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서 내 행동이나 말을 조절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살피는 능력이고, 속도는 그 감정에 맞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마치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아이스 커피처럼 딱 맞는 온도와 속도로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온도와 속도를 어떻게 다뤄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감으로 또는 이게 맞겠지 하는 직감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감이나 직감만으로는 상대방의 미묘한 신호를 읽고 그에 딱 맞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는 반복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내 연애의 전부인가? 라는 자괴감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손길 너머의 온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표면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 상대방이 내게 보내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읽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거나 혹은 몸짓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이 작은 신호들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온도를 읽는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말 그대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속도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맞춰서 내 행동이나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서로의 감정이 맞춰지지 않아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결국엔 멀어지기 쉽거든요. 반면 딱 적절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익히면 감정의 온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진짜 연애의 비밀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의 반복 속에 빠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해결책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바로 무엇을 하는지와 왜 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연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끈적끈적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는 미비하거나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건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의 온도와 속도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멀어지고 있거나 말이 가볍고 피곤해 보인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거리와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활발하고 열정적일 때는 그 열기를 같이 느끼며 조금 더 강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능력, 즉 온도를 읽는 눈과
속도를 조절하는 마음의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온도와 속도의 미스매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은 멀어지게 마련이죠. 반면 적절한 온도와 속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진짜 감정을 끌어내는 비밀인 거죠. 이제 이 핵심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과 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해하면 그 뒤에 어떤 방법이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온도를 제대로 읽고 있나?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실패들은 사실 온도와 속도라는 핵심을 제대로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가거나 너무 느리게 반응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못 읽어서 생긴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걸 왜 꼭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걸 확실히 갖추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 민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연애에 자신 없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듣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이나 통장 잔고 고급스러운 데이트. 장소가 아니어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난 이미 조건 다 갖췄는데 왜 연애가 어렵지? 막상 마음을 쏟아부었는데도 상대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느껴지는 불안감,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애책과 칼럼을 찾아 읽어봤지만 뭔가 핵심이 빠져 있었죠. 잘생김, 돈, 센스 좋은 말투,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순간부터 제 연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유일함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 멋진 남자는 차고 넘치지만 오직 나한테만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은 대체 불가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질 때 가장 큰 안도감과 애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나는 그저 옵션 중 하나일 뿐인데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지만 여성의 마음은 달랑 모바일 캘린더, 스케줄처럼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너만을 위한 존재라는 확신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잔향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요소는 작은 서프라이즈와 의식의 힘입니다. 매일 똑같은 카톡 알림,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틈새를 파고드는 작은 파동입니다. 아침에 건네는 그의 다정한 음성 메시지 한 통, 퇴근길에 슬쩍 안겨주는 손수건. 이런 소소한 서프라이즈가 연인의 일상에 짜릿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왜 이런 작은 것들이 큰 효과를 내느냐면 너를 떠올리며 준비했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 가치를 주는 일입니다. 단순히 조언을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것.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정서적 가치는 왜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논리적 해결보다 누군가 내 옆에서 감정을 함께 나눌 때 더 깊이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달라기보다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아무리 능변을 떨쳐도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일함, 서프라이즈와 의식, 그리고 정서적 가치는 모두 외모나 재력, 센스 이상의 강력한 매력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조건에 이 요소들만 더해진다면 연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연애 상식은 멈춰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왜 핵심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단계별 비법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엇과 왜에 대한 이야기만 풀어내고 어떻게는 숨겨두는 게 오늘의 포인트이므로 핵심 흐름만 맛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일함을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그녀에게 오롯이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오늘 모임 재밌었어. 난 내 생각만 했어. 라고 짧게 전해보세요. 이 문장은 외형상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모임 내내 당신이 나인 동시에 내 관심사였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대화마다 너만을 향한 시선을 녹여내세요. 그리고 의식과 서프라이즈는 시간과 장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흔히들 데이트는 주말 밤 혹은 기념일에만 집중하지만 이러면 경쟁이 심하죠. 진짜 감동은 평범한 오후 3시 혹은 수요일 새벽처럼 사람이 잘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옵니다. 예컨대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상대가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작은 간식을 놓아두고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가. 이런 건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여도 넌 내 하루의 모든 순간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정서적 가치는 경청과 피드백의 주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힘들었겠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겪은 상황을 당신 내부에서 재구성해내고 거기에 당신만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때 상사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속상했겠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인지 내가 아니까 더 안타깝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상대는 나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느끼고 그 순간 당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감정의 동맹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건 당장 해봐야겠는데 하는 욕구가 불끈 으실 텐데 참아주세요. 구체적인 실천법은 2탄에서 자세히 파헤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왜 이 원칙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틀 안에서 움직여야 효과적인지 감을 잡는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애 시장의 현 주소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 사람들은 연애도 앱으로 스캔하듯 빠르게 판단하죠. 하지만 앱 화면 너머의 사람 마음은 스와이프 한 번으로 소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 경쟁에 휘말릴수록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사실. 사람의 마음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천천히 음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착각이 있는데 바로 연애 스킬 테크닉이라는 등식이죠. 물론 대화법과 타이밍 감각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진심의 퀄리티입니다. 테크닉은 짧은 순간에 반짝임을 줄 수 있지만 진심은 시간을 초월한 반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상대방이 제 곁에 오래 머물렀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원칙: 유일함, 서프라이즈, 정서적 가치 모두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진심의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녀에게 신뢰와 애정을 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스킬은 뼈대가 될 뿐, 그 위에 살과 피를 입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원칙들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막상 적용할 때 멘붕이 올까 걱정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2탄에서 진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투와 표현을 쓰면 되는지 예시 대화문과 행동 시나리오를 통해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만 따라해도 연애 지수 200% 상승은 기본이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픈 것은 이 모든 건 자연스러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과장된 연출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살 수 있으니 늘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이 담겨야 그녀도 그 감정의 진실성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원칙들을 명심하시고 머릿속에 잘 새겨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다룰 테니 잊지 말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또 한 번의 작은 서프라이즈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연애 하세요.